안녕하세요. 사연을 처음 적어보게 된 30대 초반의 여자예요. 짧게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저는 서울 상위권 공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재직을 하다가 첫째 아이를 낳게 되며 30쯤에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에게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25이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의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던 남자였죠. 남편은 대학도 졸업을 하지 않았고요. 고등학교 때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소위 날라리다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번 사고쳐 시어머니를 경찰서에 불려가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까지 불려갔다는 건 그냥 날라리가 아니라 정말 찐으로 날라리의 삶을 살던 남자였단 걸 의미했죠. 왜 이런 남자를 하필 그 어린 나이에 연애만 해도 되었을 텐데 결혼까지 했나 싶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으로 여러 번 제 머리를 쥐어뜯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던 당시 저는 누구나 생각하듯이 너무나 어린 나이였고요. 막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재직을 하던 도중 친구의 친구를 통해 남편을 만나게 되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오는 나이 많은 남자의 꼬리침에 줏대 없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땐 연애를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옷도 참 멀끔하게 입고 다녔고 저는 아직 없던 자가용도 끌고 다니면서 절 여기저기 많이 데려다 주곤 했거든요. 당연하다는 듯 데이트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전부 다 남편이 대주었고 마치 저를 소중하다 못해 아주 귀하디 귀한 대감집 막내딸 다루듯이 떠받들어 줬습니다. 그러니 어릴 적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엄마의 손에서 자란 저는 아빠인 것 마냥 나를 든든하게 보살펴 주려고 하는 남편에게 뿅 반해버리고 말았네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인연이라고 하기엔 남편이 너무 일방적으로 절 떠받들어줘서 계산적인 만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땐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겠냐고요. 내가 미치도록 좋단 남자가 결혼까지 하자고 하고 근사한 드레스를 입혀주고 평생 고생 안 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며 옆에서 조절되는데 제가 순간의 달콤함에 껌뻑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느 어른분들이 예상을 하셨듯이 흘러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잘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저에게 더욱 막중하게 주어졌어요. 그전에는 단지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친정 엄마한테 맛있는 것도 사드리면서 살면 그만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저에게 딸린 식구가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가지기 훨씬 전부터 저는 이 두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가장의 역할을 시작해야만 했답니다.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까지 말이죠.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쭉 가계부를 자기가 책임지고 작성하겠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저는 너무 어리고 돈을 모으는 법을 잘 모르니까 자신이 돈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말이죠. 그때 주식을 하고 싶다는 말도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다만 저는 남편에게 월급을 맡길까 생각까진 했으나 주식 얘기를 꺼내는 순간 겁이 덜컥 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주식 때문에 가정 파탄이 나고 이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주식에 잘못 손을 대는 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저였는지라 남편의 말에 홀릴 뻔하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는 끝까지 월급은 제가 간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 불리는 법을 잘 모르긴 해도 못 모르고 저축하는 건 자신 있으니 그냥 맡겨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까지 뒤늦게 합세를 하셨고요. 와이프가 대기업에 다녀서 군것질이라도 조금은 쉽게 하고 살 줄 알았다는 말을 하며 너 결혼하고 나니까 되게 쪼잔하게 변했어 라고 말을 한다거나 네가 좀 사줘. 와이프가 대기업이나 다니는데 나도 덕 좀 보자 라고 하면서 지갑 열일을 자꾸 저에게 시켰어요. 물론 내 남편이니까 저도 제 돈을 써서 남편 먹이는 것에 아무런 불만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 전과는 태도가 너무 바뀌었고 결혼 후에 제 돈 쓰는 거 참 우습게 안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뭘 해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뭘 해도 돈돈거리며 제게는 돈 얘기만 꺼내고 어디 돈 나갈 일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시어머니까지 나서서는 저를 찾으시니 그쯤 되어 저도 깨우친 건 있죠. 이 사람들이 나를 돈주 취급하는 게 분명하다는 걸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혼을 쉽사리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무섭다는 이유로 피하기에 급급했었죠. 이유는 하나, 엄마처럼 살기 싫어서였습니다.
평생을 이혼하고 혼자 힘들게 아이를 키우며 산 엄마였어요. 그런 엄마처럼 살기도 싫었고 제가 이혼을 한다고 할 경우 엄마가 받을 상처가 많이 걱정이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뒷바라지 하는 걸 업으로 삼고 살았답니다. 중간에 몇 번 남편이 제 허락도 없이 자기 돈으로 주식에 손을 댔다가 빚을 내게 되며 제가 대신 갚아준 적도 있었고요. 금전적으로 서로 얽히게 되다 보니 이혼이라는 선택을 더욱 쉽게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차라리 직장에서 퇴근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집에 들어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가면 시도 때도 없이 와서는 죽치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는 것도 싫었고요. 제 팔자를 제가 꼰다고 하잖아요. 저도 딱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일찍 도망쳐서 독립부터 할 생각을 했었어야 했는데 어쩌다 보니 애도다 꽉 붙들렸어요.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남편이 육아를 도와주지 않아 많이 힘들어했고요. 그러다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직장에서 일도 제대로 못하다 결국 잘리기 전에 제가 눈치껏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잘 다니던 대기업을 저 스스로 수명을 깎아먹더니만 30에 직장을 그만둬버린 겁니다. 속상한 순간들, 그리고 저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는 순간들도 많았지만 팔자 타령만 하고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애가 있으니 어떻게든 일을 또 해야 했어요. 그 와중에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일을 그만뒀다며 믿는 밧줄이 끊긴 것 마냥 한심스러워했는데 투정을 받아주기엔 제가 너무 빠듯했었습니다. 돈도 벌어야 했고 얘도 키워야 했으니까요. 사실 친정엄마가 걱정하실 것이 싫어서 제가 더 악바리 같은 마음으로다가 살았어요. 누구한테도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 조졌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에서 일어나는 분란은 최대한 피하고자 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지도 않으시고 집으로 찾아오셨고 대기업을 그만둔 후로는 쓸모가 없는 며느리라도 되었다는 듯이 입이 매번 삐쭉 튀어나와 잔소리를 늘어놓으셨는데요. 그런 모습에 대응을 하기에 제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일단은 무시를 하거나 한 귀로 흘려듣는 게 다시 자리를 잡기에는 훨 좋은 방법이었죠. 고부관계의 정다운 말 따위는 나누지 않고 늘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혼을 내거나 정신차리라고 잔소리를 퍼붓는 관계이다 보니 지금껏 살며 평생 시어머니랑 따뜻하게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결혼할 적에는 이혼의 엄마 밑에서 혼자 자라 외로웠을 거라며 먼저 결혼식에서 선뜻 손까지 잡아주시면서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셨는데요. 그때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었죠. 그뿐이면 다행이게요. 자기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지를 않는다면서 남편은 저에게 문제가 있다는 말을 참 자주 내뱉었습니다. 제가 태생의 말도 잘 못하고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주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도 모자라 이제는 제가 예뻐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문 막힌 말도 해댔고요. 대기업 다닐 때는 다른 직원들처럼 저를 위해서 립스틱도 사줘볼 줄 알았고 손에 핸드크림도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자마자 수시로 발라대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그런 것들을 지금은 잘 못할 뿐이었어요. 제가 전처럼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 혼자 챙기고 사는 싱글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집에서 스트레스도 이렇게나 받는데 제 얼굴에 분칠할 여력이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걸고 넘어지는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보다도 저를 더 짐 빠지게 만드는 건 시어머니셨죠. 잔소리를 하도 듣고 살다 보니까 어머니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모두 다 질릴 정도로 듣기 싫은 막말이 되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계가 점점 더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에 들어갈 때 집 앞에서부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임용으로 들리기까지 시작했어요.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어머님이 뒤에서 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그냥 멀쩡하고 낯선 길을 걷고 있을 뿐인데 너! 야! 라는 호통 소리가 저만치 앞에서 들려오곤 했답니다. 순간 흠칫하면서 뒤돌아 시어머니를 찾아보렸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하는 건가 싶어서 슬슬 뒷목도 땡기고 혈압도 올라갈 때쯤 친정엄마한테서 정말 뼈 때리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서는
지금도 환갑이 다 되어 가시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쩔 땐 저희의 용돈을 준다며 저보다 하루 종일 더 오랜 시간을 일만 하실 적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았는데 먼저 연락이 오셔서는 딸이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눈물이 왈칵 나오려고 하면서 당장 시간을 내서라도 엄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께 잠시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어디 놀러 가는 줄로 아셨는지 당장 칼같이 거절을 하시길래 아이까지 업고 말이죠. 안 그러던 분이셨는데 갑자기 보고 싶다고 하는 걸 보니 혹여나 무슨 일이라도 있으셔서 일어나 싶어 내심 엄마 걱정도 하면서 후딱 친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제가 먼저 눈물을 흘리기도 전에 본인의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제 꼬라지가 왜 이렇게 되었냐고 하면서 제 늘어난 옷을 붙잡으며 안타깝다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젊은 애가 40 넘은 아줌마라도 된다는 듯이 벌써부터 해진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까지 더듬는데 너무 쪽이 팔리고 또 죄송스럽고 복잡스러운 마음이 들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불효를 크게 한 것 같아서 죄책감도 느껴졌습니다. 나름 엄마를 만나면서 신경 쓰고 나온 건데 이 꼴이 엄마의 울음까지 터뜨릴 일이었나 싶어 한참 동안 엄마를 붙들고 달래며 저도 울었습니다. 그때부턴 제가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엄마를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저를 보고 어디 갔다 왔냐고 위아래로 훑는 시어머니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무시를 하자는 생각보단 되들어보자는 충동이 확 들었죠. 나를 이렇게 만든 게 나의 잘못도 크지만 저 사람들의 잘못도 있다는 생각에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다 립스틱 하나가 싸움의 발단이 되었죠. 너무 일찍 결혼하고 회사 생활에 치이다가 잘리기 전 자진 사표를 내고 애까지 키우다 보니 제 성격이 멀쩡할 리는 없었습니다. 옆에 친구라고 둘 수 있는 사람 하나조차 제대로 없었어요. 술을 잘 못 마시고 커피를 좋아하던 저였는데 예쁜 카페를 같이 갈 수 있는 지인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혼자서 집은 너무 나가고 싶은데 같이 나가줄 사람이 없으니 외로움을 타던 중. 왜 멀리서 사람을 찾나 싶었습니다. 바로 친정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카페를 가자며 약속을 잡았죠. 그렇게 엄마랑 같이 만날 작정으로 남편한테는 정말 매달리다시피 아이를 겨우 맡겨놓고 가기로 약속을 받았어요. 쉬는 날인데 자기도 그냥 잠만 자고 싶다면서 한사코 나가지 말라 붙잡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영원히 빠진 채로 남편을 일방적으로 무시했고 아예 옷까지 챙겨 입고는 나갈 준비를 막 마치자 어쩔 수 없다고 체념을 했는지 아이는 자기가 봐주겠다고 결국에야 답을 줬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있던 립밤 비슷한 연한 핑크색 립스틱을 바르고는 현관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때 뒤에서 시어머니가 절 너무 큰 소리로 불러댄 바람에 간이 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잠깐만! 라고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가 보면 마치 합가라도 해서 같이 사는 사람인 것 마냥 시어머니는 어느새 부부가 둘 다 쉬는 날이던 주말에 아침부터 저희 집을 찾아와 거실 한복판에서 TV를 보며 자리를 죽치고 앉아있다가 나가는 저를 부르는 것이었어요. 홧김에 그냥 무시를 하고 가던 길을 갈까도 싶었습니다. 마저 신발을 신고 그냥 이 문만 확 열어버리면 집 밖을 나가는 것이었지만 어머님은 제가 그럴 것이라고 예상이라도 한 것 마냥 제 이름을 재차 다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너 내가 부르잖아. 잠깐 거기 서. 라고 하면서 오두방정을 떨더니 급기야 소파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현관까지 헐레벌떡 걸어오더라고요. 할 말이 많다는 듯이 침까지 요란스레 삼키시면서 말이죠. 그러니 저도 어쩌겠어요. 저랑 굳이 얘기를 하겠다며 현관까지 나온 시어머니와 눈까지 마주쳤는데 무시를 할 요량은 없었습니다.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드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큰둥한 표정을 지은 채 물었죠. 저 지금 빨리 나가야 하니까 말씀하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은 무슨 말을 할지 한참을 고민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제 입술을 문자 삼더라고요. 제 입술을 향해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너 이게 뭐야? 지금 어딜 가는 건데 해까지 두고서. 라고 하면서 제 입술을 향해 놀란 속마음을 훤히 들여다 보이며 물으셨어요. 자꾸 입술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껌뻑 거리길래 저는 처음에 뭐 때문에 화가 난 줄을 모르고 그저 외출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시비를 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에 황당해 말을 이을 수 없었죠. 내 말을 못 알아듣냐? 내가 지금 이거 가지고 말하고 있잖아. 라는 말을 하면서 제 입술 코앞으로 다가와 너 입술이 왜 이렇게 반짝거리냐고. 술집 여자냐? 어디 가는 건데? 라고 소리를 빽 지르셨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는 중이던 아침이었어요. 남편도 싫어하긴 했으나 결국 애를 봐주기로 했고 저도 오랜만에 나갈 치장을 마치고는 정말 홀가분하게 집을 나설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오셔서는 어딜 가냐고 공격적으로 물어보는 것으로도 모자라 급기야 제 입술이 반짝인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절 붙잡더라고요. 빨간 립스틱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반짝거림이 유별난 립스틱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열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색을 낼까 싶을 정도로 색이 없는 평범한 립스틱이었고요. 제 얼굴이 그것마저도 바르지 않으면 너무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 내가며 바른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그걸 가지고 반짝거린다고 급기야 며느리를 두고 술집 여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냥 며느리도 아니고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은 여자인데 그런 가족한테 술집 여자냐니요.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데 이 정도의 분간도 못하고 말을 내뱉는다는 게 도대체 상식적인 거냐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아무리 이해하고 넘겨보려 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숨기기가 힘들더라고요. 도대체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립스틱 하나 바른 걸 가지고 어디 몸이라도 팔려고 나가는 여자 취급을 하나 싶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집안에 갇혀 살기를 원하면 외출 한번 오랜만에 하는 걸 가지고서 저 따위로 말씀을 하나 싶었죠. 그래서 이번엔 길게 참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더 참았다간 속에서 천불이 날 것 같은데 내가 왜 참아야 하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눈을 부릅뜨고 대들었습니다. 술집 여자라 한 말을 취소하라면서 제가 방금 잘못 들었죠? 술집 여자요? 어머님 아들이 술집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으셨겠어요? 놀 막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나이도 먹을 대로 먹으신 분이 며느리한테 술집 여자라니요. 라면서 나가다 말고 집안에 들어와서는 눈을 부릅뜨고 말 똑바로 다시 하라며 어머님을 내려다보니 시어머니가 이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바람 났냐? 라고 말입니다. 저보고 바람이 났냐는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나냐고 말이죠.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니 방 안에 있던 남편도 뭔 일 때문에 또 싸우냐면서 밖으로 나왔고 저는 남편까지 보이는 마당에 이러다 싸움이 또 커지겠구나 싶어 그냥 집을 나서고자 했습니다. 됐다 말을 말자 말어 라고 하면서 혼자마저 집을 나서겠다고 신발을 신으려 뒤돌아서는데 정말 헐리우드인 줄 알았습니다. 막장 드라마 속에 들어간 줄 알았달까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가지 말라고 제 머리채를 잡는 바람에 저는 신발장으로 걸어가다 말고 뒤로 몸이 젖혀져 하마터면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걸 의외로 저희 남편이 넘어져! 라고 하면서 용케 절 붙잡아준 덕분에 제가 넘어지는 걸 막아줬고요. 그리고 전 이걸 도전장으로 받아들였네요. 먼저 시작한 건 시어머니셨습니다. 먼저 막말을 퍼부은 것도 시어머니셨고 먼저 머리채를 잡는 도발을 저지른 것도 시어머니셨어요. 그러니 전 방금 전까지 그냥 무시하고 집을 나가버리려다 말고 지금 받은 이 도전장을 절대 그냥 넘기지 말아야겠다는 확신에 차서는 손바닥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도 잡아보려고 순간 손이 먼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가뜩이나 제가 시어머니보다 키가 20cm는 더 큰 것 같은데 손바닥까지 위로 치켜 올리고 나니 이 모습이 흡사 무섭도록 보여지긴 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순간적으로 자기 몸을 움츠리고는 몇 초 쫄았다는 티를 팍 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다행히도 손을 내려놨고요. 시어머니처럼 손찌검을 하는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어머님보다 잘 배웠고 생각도 깊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때리라는 신용을 했으나 진짜로 때리지는 않은 채 언제라도 때릴 수 있는데 참고 있는 것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전 그런 어머님을 남편을 한번 노려보다가 내가 이 집구석에서 더 살면 사람도 아니지 라는 말을 남기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이 넘게 집을 나와 친정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엄마를 만나러 집을 나오고 난 후 다시 남편과 아이를 보러 집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차피 내가 들어가봤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잔소리만 할 텐데 없어도 그만이다 싶었거든요. 애는 저 혼자 낳은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잘 돌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 남편은 혼자 애를 보게 했다면서 당황하며 언제 오냐고 어디로 데리러 가면 되냐는 질문을 던져대면서 얼른 집에로 오라고 닥달을 했습니다. 안 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 마냥 아이 사진도 수두룩하게 보냈고 시어머니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중이라면서 어머님이 손을 들고 있는 사진까지 보내더라고요. 그걸 찍어서 보내면 제가 화를 풀 줄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양손을 든 채 남편의 카메라 앞에서 울상 표정을 짓고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 전 오히려 그 사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이딴 거 보낼 생각을 한 남편의 수준에 너무나 실망을 해서 말이죠. 그리고 결국 저는 단순한 장기 가출로 이 싸움을 종결시키려 했는데 정말로 더는 못 봐주겠다며 남편을 친정아 카페로 불렀어요. 혹시나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집으로 부르지는 않았고 사람 많은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말 한마디 나누려 하질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 소리를 내밀었죠. 저는 같이 살기도 싫었어요. 아직 남편이 진 주식빚을 대신 갚아주며 생긴 빚을 되돌려받진 못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빨리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고요. 회사를 다닐 때도 나에게 의존을 하려고 하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육아와 살림, 가게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짐을 지게 하려고 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배려를 못해주는 시어머니의 행동은 더욱 저를 화나게 했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직 아이도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로 할 텐데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면 어떡하냐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던 카페 안에서 눈물을 보이더니 훌쩍이다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간 이혼 서류를 1차로 찢어버리기까지 했었어요. 물론 저는 남편의 머리 꼭대기 위에 있는지라 몇 장 더 준비해간 걸 눈앞에 꺼내 보였고요. 진절머리가 나니 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보채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어머니가 대화를 잘 해나가고 있는지 확인 전화를 하겠다며 전화까지 해오는데 변한 게 없다며 고개를 절레거리며 흔드니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을 하려는 걸 눈치챈 건지 바로 전화를 꺼버리더라고요. 앞으로 어머님이 저번처럼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게 하는 일을 없게 하겠다며 두 손을 싹싹 빌기까지 했으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배려 따위도 거절을 하겠다고 딱 잡아뗀 거예요. 그런 배려를 지금껏 못 받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가능할 리가 없다며 남편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걸 딱 막아버렸죠. 그리고는 서류만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이대로 별거만 해도 상관없었어요. 당장 말도 나누기 싫었고 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한테 이미 제 결정을 충분히 보였다 싶었고 남편도 잘 알아차린 건지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가 난리를 쳤습니다.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 며느리를 걱정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아들내미 보기가 가슴 아프셨던지 한사코 집으로 들어오라고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며 저희 친정엄마한테까지 연락을 하셔서 저를 찾더라고요. 전 물론 시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도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었기에 무시를 했고요. 결국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저희는 이별을 호흡해 둔 부부가 되어버리고야 말았답니다. 외출해보겠다고 립스틱을 바른 그 하나의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애증어리던 우리 부부가 이혼을 눈앞에 두게 되었네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이혼을 했을 테지만 그 이유가 립스틱 하나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게 조금은 억울해서 전 바로 며칠 전 새빨간 립스틱 하나를 새로 사서는 그걸 일부러 매일같이 바르고 다니고 있어요. 립스틱을 바른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새삼 시어머니가 떠오르면서도 이걸 보며 시어머니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싶은 마음에 더 짙게 입술을 칠한답니다. 언젠가 마주치면 어머님이 기함을 치도록 이 사연을 마무리 짓고 나서도 입술 한 번을 더 짙게 칠해봐야겠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